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 양지수 극명하게 지금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반도체 강하고 바이오 내리고 이렇게 결정이 나겠죠. 바이오의 하락폭이 상당합니다. 삼천당제약부터 박셀바이오, HLB 그룹주, 알테오젠 등이 떨어지는데 그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면서 코스닥이 1%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와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임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머니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 여전히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어제 발표됐었던 수출 데이터가 시장의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수출 금액, 특히나 SSD 부분의 금액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반도체 쪽에 힘이 돼줬죠.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 상승세 확인이 되면서 코스피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맡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 밑단의 종목들 내에서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CXL 관련한 종목이라던가 유리기판 종목군들도 강세이고요. 오늘 유달리 돋보이는 것은 낸드 관련한 종목들일 겁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가도록 하겠고요. 현대차, 기아 어제 발표됐던 수출 데이터 조금 부진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하락의 움직임 나타납니다. 밸류업 차익 실현 움직임과 같이 맞물리면서 지속적인 부진을 요 며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은 대형주 전반이 조금 부진한데요. 결국 오늘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은 반도체 대형 종목들의 힘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임성우 부장님과 시장에 대한 얘기,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 혹은 급등해서 언제까지 가겠느냐라는 걱정의 목소리를 안고서도 계속 가고 있어요. 저희 그동안 반도체 종목들 많은 종목을 다뤄봤었죠. 솔브레인, 샘CNS 이야기 해봤었는데 관련한 AS와 함께 같이 전략 좀 주세요. 네, 오늘 일단 제가 방송의 큰 주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제 쭉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때 분명히 드러났던 것이 HBM의 시장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지만 레거시 D램 낸드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거를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분명하게 글로벌 테크 투자자들이 그동안은 엔비디아 중심의 그 연산칩 종목들에 집중이 됐었다면은 그 이후로는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글로벌 메모리 주식들로 수급이 분명히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닉스도 계속 강하지만 특히 삼성전자로 외인의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AI 서버에서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낸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낸드는 여전히 낸드 회복은 좀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여전했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약간 그런데 왜냐하면 PC 스마트폰이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I에서도 낸드의 필요성은 오히려 D램보다도 더 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 실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 2월 우리나라 반도체 그 생산 증가율이 2009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고요. 네. 생산이 급증했는데 재고도 같이 감소했습니다. 이 얘기는 재고에는 HBM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레거시 D램 낸드가 재고인데 이게 감소했는데 전체 생산량이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HBM뿐이 아니라 레거시 D램 낸드의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고도 감소하면서 가격도 같이 오르면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실제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솔브레인이나 샘CNS 이제 주로 낸드의 익스포저가 큰 종목들이었고, 네. 지난주부터 방송 이후로 좀 시세가 이제 조금씩 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보다 굉장히 아직은 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낸드가 이제 정말 좋구나라는 걸 시장에서 조금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솔브레인, 샘 CNS 충분히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추가적인 AS와 함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략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쪽은 다 CXL, 데이터 센터 혹은 SSD, 낸드 관련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도 또 반도체 쪽이 되겠습니다. 테스, 2016년을 기억하시나요? 감성적인 문구죠. 기억나니? 그 과거? 이 느낌인데 사실 2016년, 17년도는 그냥 테스의 해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 슈퍼사이클 내에서도 테스 유달리 강력한 질주를 보여줬었는데 그때와 같은 흐름을 지금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겠죠. 슈퍼사이클 도래하리라 보십니까? 네,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반도체의 지난번 슈퍼사이클이라고 한다면은 2016, 17년에 이제 서버 디램발 슈퍼사이클을 이제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코로나 이후 2021년 그 언택트 수요는 또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좀 일시적으로 좀 약간 과장됐었던 수요라고 저는 생각하고 서버 디램발 그 사이클이 정말 진정한 어떤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그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교 대상을 그때로 본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스가 2016, 17년에 2년간 좋았어요. 네, 6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7,000원에서 4만 원 이상까지. 그 주요 반도체 종목들 중에 아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상승률이 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테스가 이제 슈퍼사이클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종목인데 제가 테스를 지난번 방송 한번 이제 했었었죠. 그때 말씀드렸던 주요 포인트가 이제 레거시 디램 낸드가 이제 공급업체들이 HBM으로 투자를 집중하다 보니 이쪽은 자연스럽게 공급이 감소하게 됐고, 근데 사실 수요는 AI 서버는 레거시 D램과 낸드도 같이 필요로 한다. 이게 이제 주요한 투자 포인트였고, 그래서 전공정 투자를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던 타이밍이 온다. 이게 주요 포인트였는데, 네. 예, 그 포인트 지금 계속 맞고요. 이 회사는 또 사실 또 최근에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시세를 내고 있어요. 원익 IPS나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 최근에 이제 단기 시세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테스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가 오늘 이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거의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왜 그동안 최근에도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냐? 예전부터 테스는 낸드 중심 회사라고 이제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낸드 매출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디램이 40%고요.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그 낸드는 사실 시장에서 계속 꾸준히 디램보다 낸드가 수요도 늦어, 회복도 느려, 공급업체도 많아. 아픈 손가락. 늘 계속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게 낸드거든요. 근데 사실 AI 이 수요는 사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낸드의 수요는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주요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라서 이제는 낸드가 어떤 하위가 아니라 레거시가 아니라 오히려 디램보다 더 수요 창출이 커질 수 있는 부문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테스 같은 이제 낸드 관련 종목들이 디스카운트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네. 슈퍼사이클이 도래했고 그 가운데서 그동안은 다른 반도체 종목 대비 소외돼 있었던 테스가 이런 할인 요소가 없는데 소외됐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 측에 이렇게 대본을 건네주셨을 때 테스 아이템을 잡아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네요. 22% 지금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신규 장비. 요즘은 확실히 이제 부장님 말씀 주시는 종목들이 검사 장비, 계측 장비, 증착 장비 이런 모멘텀 갖고 있는 쪽에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난 슈퍼사이클 때만큼 혹은 그 이상의 시세도 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게 그동안 어려운 구간에서 이 회사는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죠. 신규 장비 세 종류를 완성을 했습니다. 각각의 BSD 장비, 로우-K 장비, 파운드리용 GPE 장비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긴 한데 다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네. 이 디램이나 낸드나 파운드리든 고밀도 그리고 이 크기를 줄이고 또 미세화되는데 그때 필요한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들이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이 시작될 때 예전보다 더 테스는 비즈니스가 넓어진 거죠.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는 레버리지가 더 커질 수 있는 여건이 완성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고 네.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의 주력 비즈니스가 이제 PCVD인데요. 테스가. 그 중에서 이제 ACL이라는 장비가 주력 비즈니스예요. PCVD 중에 한 분야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장비는 사실 D램, 낸드, 파운드리 모두 들어가는 장비예요. 예. 그리고 특히 이 낸드는 층수가 300단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죠. D램도 이제 3D D램 얘기가 나오고 있듯이 HBM은 또 이미 D램 자체를 계속 쌓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계속 쌓여가는 걸로 가는데 이 쌓여갈 때 이 장비 테스의 ACL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즈니스, 기존의 주력 장비도 지금의 트렌드와 맞고 신규 장비들도 트렌드와 또 맞는 이런 라인업이 구축이 돼서 테스를 이제 장비주 중에서 좀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정 분야라기보다는 반도체 섹터 전반의 품목에서 테스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면 업황이 좋아질 경우 뭐 더블 모멘텀, 뭐 트리플 모멘텀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어떤지에 대한 평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역사적 저점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버려서 밸류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이 차트가 이걸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후로.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1.2배가 이제 역사적 저점이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그때도 드렸고, 오늘도 지난번 주가와는 큰 변동이 어제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1.2배 정도 저점인데요. 오늘 뭐 20% 정도 오른다고 치면은 1.4배 정도 뭐 되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 회사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 슈퍼사이클 때는 거의 뭐 PBR 기준 4배 이 정도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바로 4배를 보자 이 말씀은 아니고, 일단 단계적으로 뭐 2배에서 3배 사이 이 정도까지는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28,000원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000원이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네. 26,000원 임박인데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그 28,000원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목표가였는데 네. 오늘 주가를 좀 반영을 다시 해서 그 32,000원 네, 정도로 다시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32,000원. 지난번 말씀 주셨던 목표 라인 터치가 됐습니다. 네. 테스 26,000원. 그래서 목표가를 올려 잡아서 32,000원으로 테스 가격 한번 다시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스 형 오늘 제대로 보여주는 하루인데 추가적인 시세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소외됐던 자들의 반란 이런 특집인 것 같아요. 동진 세미캠, EUV의 또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슈퍼사이클의 시작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잡아보죠. 사상 최대 수출. 어제 이제 수출 데이터들이 쭉 나오고 3분기 잠정 수출 내용을 봤을 때 뭐 D램, 낸드도 좋았고 블랭크 마스크, 포토레지스트 다 수출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지금 반도체 관련 소재나 장비들 데이터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네. 있고요. 그 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마 시장에서 많이 아시는 종목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다루는 건 이제 오늘 처음인데 저는 사실 예전부터 이 종목을 계속 좋게 봤던 종목인데요. 포토 레지스트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는 회사죠. 포토 레지스트는 D램과 낸드 이제 모두 들어가는 그 증착할 때 이제 노광에 쓰이는 재료인데요. 이제 월별 수출 데이터입니다. 이번 3월 이제 지난 며칠 전으로 끝난 3월 데이터가 2천만 부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의아하죠. 이 포토레지스트도 결국 이 회사는 이제 낸드용으로 좀 주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낸드는 아직 안 좋은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서 낸드는 등한시하고 있었는데 이 낸드 업체들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어요. 네. 수출이요. 그러니까 지금 가동률 앞에서도 맨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메모리 제조사들의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재고만 파는 게 아니라 실제 수요가 재고만 파는 걸 넘어서는 수요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 자체도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고 그게 이러한 소재 업체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EUV용으로 국내 유일 납품을 하고 있는 동진 세미캠인데 수출 데이터도 좋았었고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워낙 HBM 쪽에 집중도가 높다 보니까 관심을 못 받고 있다가 최근에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호황기, 너무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단어인데 호황기 동진 세미캠에게도 찾아온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일단 랜드는 여전히 감산을 D램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예전에 그 생산량 수준까지 아직 안 올렸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랜드 업체들의 가동률 수준이 지난 연말 하반기에 최저 한 2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70%대로 올라온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요. 70%면은 아직 최대 가동률은 아니죠. 그래서 90% 이상의 가동률까지는 아직 룸이 남아 있는데 그 전에 이미 동진세미캠 같은 랜드용 재료 회사의 수출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거는 이 사상 최대 행진이 앞으로 수개월간 더 경신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소재 회사들은 뭐 재고를 팔아서 이 회사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가동률이 올라갈 때 소재 회사들 실적이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 최대 수출 금액이 계속 경신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동진세미캠은 제가 사실 커버리지 없는 종목들을 좀 많이 좀 가져오는 편인데 이 회사도 애널리스트 분 커버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데이터가 잘 없는데 아마 1분기 실적은 이전에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600억대를 기록했었습니다. 22년도에. 근데 아마 그때 그 정도는 모르지만 한 500억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동진세미캠을 체크해보자라는 겁니다.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최근에 부장님이 소개해 주시는 종목군들의 나름의 공통점을 제가 생각해 본다면 전공정이 주력인데 후공정도 한데 뭐 전공정이 주력인데 HBM에 관심을 뒀대 이런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러네요. 낸드 쪽 이슈에 있는 동진세미캠 그런데 HBM용 소재. 네. 이 회사는 낸드용 포토레지스트가 주력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탑티어 소재 회사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이 축적이 많이 된 회사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사실 소재를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 하이닉스 향으로 HBM용 CMP 슬러리 공급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네, 이제 그건 팩트로 이제 확인이 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네. 이 HBM용 CMP 슬러리 제가 솔브레인 말씀드릴 때 솔브레인이 그 HBM용 CMP 슬러리 시장 우리나라 거의 독과점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부분을 이제 동진세미캠이 좀 비집고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낸드도 좋지만 HBM용 소재로도 새롭게 다시 밸류를 애드업할 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가격 설정을 보니까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아주셨네요. 77,000원요? 네. 이 회사는 반도체용, 그러니까 D램 낸드용 소재도 잘 하지만 2차 전지용 소재도 하거든요. CNT 도전제라는 2차 전지용 소재도 네. 하는데 지금은 2차 전지 업황이 좀 안 좋으니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주식들도 좀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 전기차로의 트랜지션이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면은 결국 다시 밸류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회사도 반도체용 소재도 낸드용 주력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을 잡고 있고 HBM용 소재로도 진출을 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EUV용 포토레지스트도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데다가 2차 전지용 소재까지 하고 있는 회사라서 사실 밸류가 얹어질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애널리스트 분들 커버리지도 없고 IR도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디스카운트 돼 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시장에서 많이 이 회사에서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일단 좀 높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000원의 목표 꼭 저희가 수익 AS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테스 형과 동진님 잘 가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임성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